지금 현재 1억 정도 이제 시세 상승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금은 토탈 얼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90% 대출을 받았습니다. 90% 대출이 된다고요? 예. 여기? 어떻게 해요? 저도 좀. 저는 어느 한 공장 앞에 있는데요. 화성이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장의 메카 중에 한 곳이고요. 이곳이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 머니플레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공장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학생분께서 경매물건도 아니에요. 일반 매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실제 매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직장인 맞죠? 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사장님 포스인데.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예. 공장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직접적인 계기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아파트나 사실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은 좀 친숙할 수는 있는데, 공장 하면 일단 사람들이 일단 접근을 좀 잘 안 하는 측면이 좀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거주하는 지역이 화성이다 보니까 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시간 좀 배분하기에도 장점들이 있어서 공장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높은 벽은 그 벽을 딱 넘으면 나를 지켜주는 담장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말미에는 그러면 공장 투자를 어떻게 심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가르쳐 드릴 건데, 막상 알고 보면 아파트랑 똑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제일 중요한 거 물어봐야지.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어? 제 매입 가격은 5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3천, 이거 몇 평이에요? 요게 이제 60평 정도 되는 공장이고요. 그래서 60평이라고 하면 이제 공장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미니멈 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16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160만 원? 예. 만약에 전액 대출로 받았다고 하면 월세 수익은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거의 똔똔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는 사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공장 투자는 본질은 토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내 현금으로 매입을 하면 목돈이 묶이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나가는데, 공장에 앉아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공장에서 월세가 나와서 이자를 내준다. 그 사이에 토지의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장 매매 가격은 또 지가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값이 상승함에 있어서 이제 공장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해서 이 공장 자체도 지금 현재 1억 정도 이제 시세 상승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억이나 올랐어요? 공장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걸 보면 좋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공장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지 않고 신축이나 준신축 느낌의 어떤 공장 판넬이 외형상 이제 손상이나 데미지가 없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요 층고, 그래서 층고가 낮게 되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업종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층고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진출입을 위한 이 도로, 트럭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는 4m예요? 여기는 한 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m인데 어쨌든 마당이 있으니까 굉장히 넓게 느껴지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저기 삼각형을 보시면은 지붕 꼭대기가 이제 용마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그 양옆에 내려오는 높이를 처마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마선 기준 7에서 8m 정도가 되어줘야 투자하기에 용이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 공장이 혼자 나홀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볼 수 있어요? 예, 한번 가보시죠. 역시 건물주님 다르십니다. H빔이나 뭐 바닥, 판넬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간단하다고 해도 연식이 오래되면 내부도 아무래도 좀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신축이나 준신축 느낌의 공장을 찾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조와 연식, 깨끗함 이 정도만 보면 결국 뭐 주거용 투자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마지막에 궁금한 거, 투자금은 토탈 얼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뭐 비슷하시겠지만 실투자금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90% 대출을 받았습니다. 90% 대출이 된다고요? 예. 여기? 어떻게 해요? 저도 좀. 90% 대출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90% 대출을 와. 받아서 사실상 실투자금은 이제 6천만 원 전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와. 예, 사실 근데 또 단점이 대출을 너무 90%까지 받게 되면 이자가 또 그만큼 많아지니까, 예, 이제
이제 월세를 받는 금액과 이자를 내야 되는 금액이 똔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투자의 본질은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최소화하고 집가 상승 기다리면서 잘 팔릴 위치에 공장만 매입을 해서 환급성을 높인다면 또 하나의 공장 투자의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진짜 잘한다. 제가 딱 들었을 때 대출이 이 정도 가능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모든 공장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니 그 부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1년 정도 딱 됐는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이미 이제 100%를 달성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뭐 이제 또 팔아야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볼 생각이고 6개월, 1년 기간 동안 시세가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경기도 화성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일산이라던가 김포, 시흥, 광명, 안산, 동쪽으로는 뭐 용인, 수지, 하남, 그다음에 양주, 남양주, 서울 중심으로 이제 전방위적인 공장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시다 보면 공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수요가 이동을 하는 그런 또 경우들도 있거든요. 거시적인 어떤 그런 흐름도 좀 캐치를 하시면은 공장의 시세가 이 지역이 오르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엄청 많은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막상 공부를 해보면 한 지역을 타겟팅을 해서 정확하게 시세를 파악하면 다른 지역도 거의 다 유사하게 움직여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장 투자 관련해서 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 최소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거를 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공장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아까 공장 같은 경우 이제 도로변에 있는 그 공장이나 도로가 넓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요 2차선입니다. 2차선에 있는 이 공장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좋은데요? 그렇죠. 엄청 좋죠. 예. 2차선 아까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크기도 맞습니다. 더 큰데. 2차선 변에 있어서 트레일러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요거는 투자하면 안 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뭐냐면 보시면은 색깔 보이시나요? 여기 보전 관리 지역. 공장 같은 경우는 도시 내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만 투자하셔야 되고요. 도시 외 지역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만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용도 지역별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당도 넓고 깨끗하고 도로폭이 넓더라도 이렇게 보전 관리 지역에 묶여 있다 보면 창고밖에 못 씁니다. 일반 제조가 들어오면 다 불법입니다. 우리 주식에서도 파란색은 안 좋고 빨간색은 좋은 거잖아요. 저기 계획관리 지역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지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층고가 낮고 조금 오래된 공장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도로 폭이 이 정도면은 얼추 4m가 이제 나오는 공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조건은 합격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우측을 보시면 요거 층고가 지금 보이실까요? 그렇죠. 요게 지금 판넬 하나가 1m입니다. 하나, 둘, 세 개 하면 요게 지금 3m짜리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층고가 이렇게 낮다 보면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시중에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각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증여를 해야 될 정도까지 엑짓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연식이 이제 오래된 공장 같은 경우는 임대는 가능한데 똑같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딱 봐도 연식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판넬 정도 붙어 있으면 이게 한 20에서 25년 넘은 건물입니다. 함정이 뭐냐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혹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고 그거에 현혹돼서 매입하시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나중에 이제 증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니까. 듣다 보니까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느낌. 너무 제가 세게 얘기했네. 용도지역, 연식, 그리고 층고 요거 세 가지만 주의하셔서 골라내서 투자하시면 크게 리스크 없이 수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통해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온 매물이 그러면 적정한 가격인지 싼지 비싼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주변의 신축 분양가 시세를 기준으로 하신 다음에 건물 연식 기준으로 해서 한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10% 정도 빼시고 한 20년 지났다라고 하면 20% 정도 이렇게 빼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근의 신축 공장 평당가 시세가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0년 된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270선,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리고 한 20년 넘으면은 한 240선 내외 정도 이렇게 시세가 잡히겠구나 해서 신축을 기준 잡고 건물 연식에 따라서 가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시세 밴드를 잡으시면 얼추 이 해당 지역의 시세 밴드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크게 화성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화성시 이 중간이 팔탄 지역인데 이 동쪽으로는 오산시, 수원시 그리고 이제 뭐 동탄 이쪽에서 제조하시는 대표님들이 수요가 주로 몰리고 이 서쪽 같은 경우는 안산이랑 안양 이쪽에서 제조하는 수요들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세의 밴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가까울수록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공장 매매가가 똑같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까운 데들은 보통 400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도심지에서 멀어져서 요 중급지 요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세 밴드가 대략 한 300에서 350선.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이 장안이나 요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한 270, 260, 70에서 한 300밴드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 화성 서쪽에 송산 그린시티가 들어오고 호재가 많이 있다 보니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공장 매매가가 올라가기 싫어도 같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공장 투자의 본질은 토지 투자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향후에 토지 가격이 좀 올라갈 만한 곳에 내가 이제 공장을 매입하셔서 이제 월세를 받으시면서 이자를 충당하시다가 호재가 어느 정도 실현이 돼서 인근의 토지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매각을 하셔서 이제 엑시스 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요런 거. 네. 요런 건 어때요? 일단은 기본 분석을 한번 4가지 해볼게요. 저희가 지적 편집 눌러서 지금 아까 요 약간 분홍색 비슷한 게 요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계획관리 지역 통과예요. 도로 폭을 이제 봐야겠죠. 도로 폭이 아까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 정도면은 4m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보면 연식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긴 한데 요 정도면 그래도 매매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는 연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도 괜찮고 그리고 층고도 요게 보면은 1, 2, 3, 4 5, 6, 7,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판넬이 하나당 1m인데 개수를 세어보면 공장 층고가 나옵니다. 저 판넬 개수 없어도 저기 마우스에 나오는 저게 1m인가 봐요. 맞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놨습니다. 세팅을 해놨다고요? 진짜로? 기본 분석 4가지는 통화가 됐기 때문에 시세조사 하셔가지고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하면은 매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가 이제 팔탄면 노악길 이쪽 인근 같은 경우는 팔탄 내에서도 공장이 밀집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탄탄하거든요. 시세는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10에서 한 15년 이상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쪽에 지금 신축 시세가 320에서 350 사이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10년 정도면은 10% 정도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추 보수적으로 보면 한 270에서 한 320 사이. 그렇다면은 딴 걸 또 한번 생뚱맞은 지역? 조그만 거 이런 거 딱 한다고 하면 포인트 짚어드렸죠. 제일 처음에 짚어주셔야 될 게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 용도 지역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딱 나와 있네. 요거 야. 예,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아하. 요거 지금 계획 관리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건 겉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똑같아 보여. 진짜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 보이네요. 보면.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임대는 맞춰져요. 왜냐면 시세보다 불법이다 보니까 조금 싸게 내놓으면 제조하시거나 창고하시는 대표님들도 이제 시세가 저렴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들어가시는데 한 6개월, 10개월 뒤에 전화가 옵니다. 나가라는데요, 건물주가 이거 불법 걸렸다고. 왜냐면 주변에서 민원을 넣어버려요, 민원을.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좀 골머리가 아픈 거죠. 외관상 용도 지역은 구분이 안 됩니다. 서류로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계획 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뭐 싼지 비싼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조정됐잖아요. 뭐 3억씩 4억씩 떨어진다는 얘기 있는데 공장은 그런 급격한 조정을 받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은 최근에 막 뭐 그쵸 경기 외곽 지역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토지 투자입니다. 근데 그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경기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이 혹시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잖아요. 네, 공장도 지금 올라가는 건 멈추긴 했는데 그 멈춘 시세에서 공장이 계속 나오지 그거보다 지금 낮게 나오는 시세는 없고 제가 그래도 지금 공장 쪽에 업을 한 지 거의 한 9년 10년 돼 가는데 지금까지 공장이 보합은 있었지만 공장 매매가 토지 매매가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요, 그 이제 한국 감정원 들어가거나 아니면 토지의 개별 공시가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은
나름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가끔 보시면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혹시나 공장 투자를 조금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생각보다 거래가 잘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접근하셔도 또 다른 머니플레이스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